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노동청이 어떤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공모 책임을 묻는지 핵심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란 근로자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 사업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협조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 번 공모로 인정되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이 공모로 판단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둘째,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소득은폐입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허위신고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꾸는 경우 또는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너희 회사에 한 달만 계약직으로 넣어줘 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로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퇴사 처리까지 도와주는 구조. 이 모든 행위는 노동청 기준에서 전형적인 허위신고 공모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소득은폐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 지급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세금 신고와 4대 보험 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 타인 계좌 지급, 세금 신고 누락이 겹친다면 노동청은 이를 부정수급 공모 정황으로 강하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노동청이 공모를 판단할 때 어떤 근거를 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 신고가 문제라면 사업주는 실제 이직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는지, 업무상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문자, 대화 내용, 내부 보고 자료 등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허위 가입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또는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 은폐가 쟁점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왜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했는지, 그리고 왜 임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급 기간 중 실제로 일을 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로 사실이 적발되는 순간 바로 공모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휴대폰 기지국, 회사 IP 로그인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출입 카드 기록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근로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부인이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주에게도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최대 4배까지 환수가 이루어지고 형사적으로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되거나 정황에 따라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무엇이고 어떤 행위가 공모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